답이 없다. 결론적으로 공급 파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지금은 좀 그런 시기일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주거 수요가 부족한다는 그게 베이스거든요. 네. 주거가 부족한 게 결국에 매매로 가면서 심리도 바꾸고 상승할 거라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IMF나 금융 위기가 와도 강남은 분양을 받으셔야 되고 네. 아무리 상승을 해도요. 경기도 외곽은 고민을 엄청 하셔야 돼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저는 적당한 시점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만약에 내가 어떤 시점이 틀렸다면은 장기 보유하시면 됩니다. 특히 서울은 장기 보유하시면 돼요.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준영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 뭐 1주택이신 분들 갈아타기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들 제일 궁금해들 하시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뭐 답이 없다. 결론적으로 공급 파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근데 뭐 지금 유동성 풀린다. 그러면은 괜히 여기서 뭐 전세에 더 살았다가 나중에 정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면 지금 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조금은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몇 개월은 네. 있어도 되죠. 그게 이제 몇 개월 뭐 한다고 뭐 시장이 바뀔 것 같지 않으니까. 네.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꼬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제 시장 뭐 너무 빨리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막 계약 취소하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만약에 뭐 계약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내 거 금매를 팔아야 되니까 네. 그런 물건들이 일단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물건들을 보는 것도 괜찮고요. 2-3달 정도는 저는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네. 굳이 그 2-3달까 뭐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그 2-3달 동안 조금 빠지면 의미가 있을 텐데 네. 빠지진 않고 횡보하는 정도로 보시는 네,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금매 나온다 해도 순식간에 그 물건이 작기 때문에 네. 그 물건이 뭐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돼서 물건이 이렇게 쌓여가는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길게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현 정부에서 지금 추가 대책을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토부 장관 인선도 이제 거의 조금 있으면 될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뭐 나오지 않을까. 뭐 빠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중엔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세금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 보고 사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 나오죠, 근데? 뭐 이제 아니 뭐 보유세 얘기는 안 나오지만 네. 뭐 다시 막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다 하고 이제 네. 노무현 정부 다 하고 뭐 새로운 게 뭐 있나요? 나는 뭐 우리 새로운 게 엄청 많다 하는데 네. 내가 볼 때 새로운 게 없을 것 같은데. 보유세를 만약에 네. 뭐 지금은 안 한다고 하지만 뭐 고가 주택에 보유세를 많이 부과하겠다. 뭐 2% 3% 부과하겠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강남 집값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추가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 있죠. 아무래도 왜냐 보유세가 많다는 것은. 네. 원래 이제 이 보유세라는 게 또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저는 만약에 세금을 건든다면은 보유세가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신 거래세를 낮추고. 거래 낮추고 이게 네. 국제 표준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맞죠, 사실. 네, 네. 그게 맞는데 이제 보유세라는 거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살 때 내가 이 집을 사서 보유세금까지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보유세를 매기는 게 맞는데,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이 집을 1억에 샀는데 10억 됐잖아요. 네. 이 집 1억을 에 맞게 세금 낸다 생각했는데 10억이 돼가지고 10억을 못 내니까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미국은 그렇게 하거든요. 시세 그 당시에 세금을 보유세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좀 합리적이 않을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보유세를 좀 올리게 되게 되면은 그 보유세에 맞는 소득을 가진 분들이 매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세금도 잘 납부하게 되고요. 시장이 뭐 좀 안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보유세 때문에 추가로 집을 더 사기에는 조금 더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 대신에 거래세를 낮춰서 좀 사고 팔기에 조금 편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있거든요. 지금 내년 5월 9일이면은 지금 양도세 중과를 약간 밀어놓은 거를 다시 원상복구되니까 이제 82.5% 양도세로 돌아갈 수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유예 더 안 해줄 것 같다는 분위기거든요. 현재 버전은. 그러면 이제 다시 옛날에 그 양도세 80%의 시대로 돌아간다면 이것 때문에 약간 공포감에 좀 던지는 매물들 좀 있지 않을까. 강남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네. 하게 되면 그 시점에 맞게 매물이 늘어나거든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네. 늘어났다 그다음부터는 다시 원상태에 돌아가죠. 어차피 지나가면 안 네. 판다. 마감 세일이 오는 거잖아요. 마감 네. 세일. 마감 세일 지나가면 안 팔죠. 근데 거기에 맞게 내가 이거 안 팔면 안 되는 분들만 팔고 나는 버틸 분들은 버티고 그렇게 가는 거죠.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럼 이래나 저래나 지금 여름에 좀 사는 게 좋겠다 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인 게 무주택자분들이 오히려 요즘엔 편해요. 어차피 있는 돈 가지고 그냥 사면 그만이니까. 근데 1주택자이신 분들이 갈아타기 요즘에 정말 어렵거든요. 특히 이제 전세를 맞추면서 잔금 치르는 거 이런 거 다 막아버리고 하니까 이 일정 맞춰가지고 이 갈아타기가 안 된다. 지금 1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래도
팔아야 될까요? 먼저 팔고 사야 될까요? 지금은 팔고 하는 게 맞죠. 원래 내 거 팔고 네. 그 계약금 가지고 이제 상급지에 계약금을 하고 또 중도금 받으면 그걸로 중도금하고 내가 가진 자산을 또 더 보태서 이제 상급지 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워낙 상급지가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내 거를 팔기 전에 미리 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스텝이 꼬이는 거거든요. 지금은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자산을 보고 이제 또 대출이 줄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줄는 금액을 보게 되면요, 제가 볼 때는 단지를 바꾸거나 네. 아니면은 청수를 바꿔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근데 원벨을 우리가 들어가서 가게 보면 한 단지 안에 20억이 차이 나요. 네. 그 단지만 바꾸면 되잖아요. 단지만. 네, 단지만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내가 뭐 2020년 신식 가려고 했다가 가격이 안 맞잖아요. 그럼 그 옆에 2017년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눈높이를 낮추게 되게 되면 지역은 옮기는 건 관계없거든요. 단지 이제 컨디션이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동네에서 좋은 아파트 보다가 그 옆에 네. 있는 좀 덜 오른 거로 그렇죠. 가라. 네,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보던 게 막 신축인데 갑자기 막 12년 된 네. 구축 가라 그러면 싫잖아요. 네, 그게 가격이 안 되지. 많이 차이가 근데 나긴 하지만. 그 돈 벌려면은 그걸 이제 포기하셔야 되는데 그걸 포기 못 하시는 분들이 근데 많습니다. 그거를 지금 안 사고 만약에 전세 갔다가 27년 8년에 네, 고생할 수 고생할 있다. 때, 네. 차라리 지금 그걸 잡아놓으면 뭐 같이 갈 텐데. 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주택가격 전망 CSI라고 네. 요 지수는 한국은행에서 하고요. 한국은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소비자한테 물어봐요. 네. 주택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물어보는 오를 것 거. 같냐, 네, 내릴 것 물어보는 같냐. 거고. 요 매매가격 전망 지수는 KB에서 누구한테 네. 물어보냐면 부동 소장님한테 물어봐요. 네. 전세 수급 지수가 이거는 전세서의 수요 공급이잖아요. 네. 이 세 개가 같이 가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네. 물어보는 거니까 이분들은 현재 시장 그냥 이야기하는 것뿐이거든요. 네. 이 두 부분은. 근데 얘는 정해져 있어요. 공급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두 개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움직이는 걸로 예측하면 되거든요. 그 얘가 지금 모양이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할 때마다 이렇게 심리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방향은 계속 안 바뀌잖아요. 네. 떨어질 때 마찬가지예요. 어떤 효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긴 해요. 근데 결국은 떨어지거든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주거 수요가 부족한다는 그게 베이스거든요. 네. 주거가 부족한 게 결국에 매매로 가면서 심리도 바꾸고 상승할 거라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바뀌지 않는 한 시장이 바뀌기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뭐 지역을 관계없이 제가 뭐 인천인지 뭐 경기도인지 지금 우리가 개인미국 갈 거냐 아니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하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울, 인천, 경기가 보게 되면은 모든 지표가 같이 움직여요. 네. 근데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얘는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요. 네. 매매 시장.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인천은 요 인천이거든요. 붉은색. 인천은 괜찮은데. 인천이 경기도하고 서울이 내렸죠. 네. 근데 내렸다 다시 올라가죠. 네. 한 모임 되었다 다시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인천이 항상 휘날레를 칩니다. 마지막을 마지막 한번 칩니다. 하죠. 늘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이 먼저 갔거든요. 네. 인천하고 경기도가 후행해서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방향은 상승 방향이고 같은 방향 가기 때문에 네. 선택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아주 이상한 것만 사지 않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좀 대단지에 뭐 나름 그래도 뭐 살기 좋고 하는 것만 사면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그 좋은 동네를 포기 못 하니까 좋은 동네 가서 나쁜 거 사거든요. 막 자그마한 나홀로 사고 막 뭐 이상한 거 사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좀 동네를 좀 뒤로 좀 멀리 가더라도 그래도 좀 그 동네에서 좀 괜찮은 거 이런 걸 사는 거를 추천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좀 그렇게 보는데요. 근데 서울의 가격을 보게 되면 서울이 가장 안 좋은 게 나오려고요. 단지가 작은 게 안 좋고요. 단지가 작은데 그나마 그게 대단지 속에 묻혀 있으면 그건 좀 괜찮아요. 네. 근데 대단지도 아닌데 나오려면 그거는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것만 좀 피한다면은 네. 연식이 조금 됐더라도 서울은 조금 아파트면 괜찮고요.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자체가 비율이 너무 작아요. 아파트가 부족해요. 네, 부족해요. 네.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연식이 좀 됐다고 조금 외면하지 마시고 네. 좀 선택해서 이제 뭐 좀 오래됐으면 거기 사시다가 이게 좀 상승하면은 여기서 이제 자금을 더 보태서 신축 이동하는 그런 방향이 맞지. 네. 그걸
한꺼번에 내가 신축하겠다 이런 전략을 쓰게 되면은 또 미루거든요. 전세 살다가 그러면 계속 못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어찌 보면 뭐 기회일 수도 있는 게 이번에 내가 기회를 잘못 잡으면은 지금 더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도 잡아놓긴 잡아놔야 된다.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한 거. 아까 말씀하신 뭐 빌라들밖에 없는데 나 혼자 막 나홀로 120세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한 뭐 사이즈가 좀 어느 정도 괜찮은 그냥 학교도 있고 하는 뭐 웬만한 그냥 평범한 괜찮은 거 사놓으면 그래도 좀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인천, 경기 무관하게. 근데 경기도도 엄청 크잖아요. 뭐 굳이 뭐 이렇게 남과 북을 나눈다면은 그래도 남쪽이 맞을까요? 남쪽이 맞죠. 한강이나 북으로 갈 필요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 일산이나 파주 쪽에서는 항상 저희 동네 어떠냐요? 이런 얘기를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파주는 조금 될수는 좀 내려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뭐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밑으로 자꾸 내려오려고 이제 내가 능력이 되시면은 밑으로 자꾸 내려온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 있는 분들은 서울로 자꾸 위로 올라야 되는 올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한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하나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시는 게 어쨌든 지금 전세 끼고 집을 사면 나중에 이제 전세금 반환 대출을 이제 1억으로 다 막아버리는 정책이 나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 끼고 집을 사도 되나?라는 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대출도 안 나오는데 그나마 전세 끼고 사면은 뭐라도 좀 큰 집 사니까. 근데 한 번 전세 끼고 사면은 이제 거기 돈을 빼줄 방법이 또 없잖아요. 대출 아예 안 해주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금은 뭐 소위 말하는 전세 끼고 사는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대출 안 나오면 맞는 거에 맞춰서 그냥 작은 거 사야 될까요? 원래 전세는 뭐 은행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세 자금 반환 대출이 그렇게 쉽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요. 자기가 원래 대출 좀 있다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는 원래 다음 전세 수익을 해서 계속 연결되는 구조거든요. 네. 예전에 제가 이제 전세 끼고 이제 집을 살 때 제 뒤에 제가 이제 전세입자한테 잔금을 받잖아요. 잔금을 가지고 저한테 매도한 분들은 들으잖아요. 네. 그 뒤에 5명이 있었어요. 줄줄이 연결된 분이 5명이 있었다고요. 계속 이 연결돼가지고 이동하면서 네네. 그런 구조가 돼 있고 우리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세난이 시작되고 전세 수급이 나빠지게 되면은 네. 전세를 이제 예전처럼 이제 못나서 아니면 역세에서 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많이 적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끼고 투자한다 해도 좀 나쁘지 않다 보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내가 이제 개입이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죠. 아무래도 그게 전세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일시적으로 그 주위에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뭐 신용대출에 막 다 온갖 거 다 모아서 전세도 엄청 크게 끼워가지고 사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세 시장이 상승세가 좀 예상되니 갭 투자, 소위 말하는 전세 끼고 사는 게 리스크는 좀 덜하다. 네, 과거보다 훨씬 더 덜합니다. 하긴 뭐 지금 이제 역전세를 맞을 확률이 뭐 높진 않아 보이니까 이럴 때 뭐 전세 끼고 사는 건 가능하지만 너무 크게 하지는 마라. 그러면은 지금 아마 또 추가 규제가 뭐 나올 확률도 있고 뭐 거기다 뭐 공급 대책에다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약간 정치적 그 정책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잖아요. 이럴 때는 그러면 뭐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뭐를 보고 어떤 기준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역의 위치를 보셔야 되죠. 지역의 입지를 봐야 될까요? 입지 위치를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IMF나 금융 위기가 와도 네. 강남은 분양을 받으셔야 되고 네. 아무리 상승을 해도요. 경기도 외곽은 고민을 엄청 하셔야 돼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지금은 좀 그런 시기일 수도 있어요. 만약 정책의 불확실성을 느끼신다면은 네. 서울이나 핵심 지역은 시기와 상관없이 분양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물론 그거는 있습니다. 분양가가 넘냐 안 넘냐 그거는 있어요. 그 분양가가 높게 되면 살짝 시장에서 미분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지역이 핵심 지역이라면은 저는 강남 3구, 용산구는 그냥 가격이 비싸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시간 지나면 그게 회복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주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다면 그건 좀 고려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분양가가 그렇게 높게 하지 않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경기도 외곽 가게 되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뭐 평택 밑에 더 밑에 지역에 만약에 네. 분양하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좀 말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분양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입주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럴 때 그런 지역들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죠.
아무래도 또 뭐 그런 지역들은 이제 빈 땅들도 많고 하니까 맞습니다. 공급에 대한 변수도 많고 아무래도 중심부로 갈수록 좀 변수들이 적어지는 거니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무주택이신 분들은 그래도 좀 한숨 돌렸다 하는 댓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올라갈 때는 이거 어떡하냐 막 하다가 이제 좀 약간 좀 잡히니까 이번 현 정부가 좀 집값 좀 잡아줄라나 보다 하는 기대감이 섞인 댓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1주택자 분들은 약간 숨 돌리고 지금 뭐 갈아타야 되나 좀 봐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데 요 분들한테 그래도 뭐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 뭐 조금 다른 뭐 조언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가 뭐냐면은 요 앞에가 평균 매매 거래 비율이고요. 네. 평균 대비 얼마나 거래했는가고요. 뒤에 부분이 매매 상승률이거든요. 네. 2020년도에 전국에 거래가 폭증할 때 강남 줄었다 했잖아요. 네. 이때 토지하고 10억 이상 대출 금지했거든요. 네. 이게 먹힌 거잖아요. 근데 서초하고 송파는 100% 넘었죠. 네. 21년대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거래가 막 크게 줄거든요. 네. 서울에 하고. 근데 인천, 경기도는 더 늘었죠. 네. 그러면서 가격이 32% 올랐어요. 한 해. 이게 여기 보면은 성북구, 노원구 있고 강북구 있잖아요. 네. 여기 강북구 거래가 엄청 많죠. 여기에. 그리고 줄기 시작하는데 2022년부터 거래가 줄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24년 돼서 거래가 좀 늘면서 80% 정도 되니까 가격이 상승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 특성이 뭐냐면은 거래가 엄청 늘어난 지역이거든요. 이 강북구가. 네. 164%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위기에 빠진 분들이 이 시기를 지나면서 해결하며 나가는 거거든요. 뭐 팔고 나가고 네. 뭐 정리하고 했겠죠. 네. 역전세 맞고 네. 금매 날리고 경매 날리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회복되는 과정인데 가장 우리가 거래가 적었던 곳이 가장 회복이 빠르고요. 네. 가장 많았던 곳이 회복이 늦은 거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잘 보시면은 뭐 우리가 2022년부터 짧게는 뭐 24년부터인데요. 이 거래가 적었다는 거는 큰 의미가 갖고 있어요. 이 거래가 적었다는 거는 과거보다 리스크가 훨씬 더 줄어 있고요. 네. 이분들이 뒤에 리스크에 빠질 확률이 적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은 이분들이 마이너스로 내릴 확률은 극히 드물거든요. 이분 다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리고 DSR라고 우리가 DTI, LTV, DTI 해가지고 이게 비율을 낮췄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을 최소한을 받고 지금 매수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위기에 빠질 확률이 낮기 때문에 뒤에 우리가 위기가 와서 내가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겠 않겠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그건 좀 힘들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노원구 같은 건 지금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산 물건들을 22년, 23년에 실수요자들이 다 사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갈아타게 된 거니까 네. 이제는 뭐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없으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오히려 급매물이 나올 확률이 낮아지니 네. 그러면 이제 공급 부족하면 이제 사람들이 또 거기 가지 않겠냐 이 논리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맞는데 심리적으로는 접근이 쉽지가 않죠. 지금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올라가면 사람도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다 올라가면 그때 가잖아요. 네, 그때 늦죠. 근데 네. 우리가 23년도에 이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윈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엄청난 위너죠. 위너죠. 그죠? 네. 이분들은 왜 샀을까요? 알고 샀을까요? 제가 모르고 샀죠. 모르고 샀죠. 그냥 떨어졌고 내가 주거에 필요하니까 산 거예요. 근데 샀기 때문에 성공한 거거든요. 네. 근데 너무 시장을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게 되면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시점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만약에 내가 어떤 시점이 틀렸다면은 장기 보유하시면 됩니다. 특히 서울은 장기 보유하시면 돼요. 네. 지방은 좀 틀려요. 근데 지방은 지역 선택에 좀 신중하셔야 되고 지방은 장기 보유하면 안 되거든요. 네. 장기 보유하면 맨날 가고 다 돌아가 버려요. 근데 서울은 안 그렇다니까요. 장기 보유하면 내가 설정 고점 사도 그걸 다 회복하고 더 상승할 수 있으니까 저는 서울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소장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 결국에는 또 이제 이런 기회가 또 누군가한테는 보이는 것이고 또 누군가한테는 이게 또 위기다라고 생각하고 또 시간을 보낼 텐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 또 결과로 나올 거니까 뭐 이게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런 의견을 듣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 의견 참고하셔가지고 아무쪼록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